등교 중이던 평범한 여고생 스즈메는 폐허를 찾아온 잘생긴 남자 소타를 만나고 알 수 없는 끌림을 느낀 스즈메는 그의 뒤를 쫓아 폐허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낡은 문을 발견한 스즈메가 의도치 않은 실수로 문 너머에 있던 재난의 봉인을 풀게 되나 소타의 능력과 스즈메의 어시스트로 일단 급한 불은 끄게 됩니다. お前は邪魔。 그러나 정체불명의 고양이 다이진에 의해 소타가 저주를 받아 의자로 변하게 되고 동시에 일본 전역에 있는 문을 통해서 재난이 빠져나오려는 위기 상황이 발생. 이에 스즈메는 의자가 된 소타와 함께 재난이 나오려는 문을 닫기 위해서 또 잃어버린 기억의 파편을 따라서 기나긴 여정을 떠나게 되는데 본격 신카이 마코토 스타일 로드무비 스즈메의 문단속입니다. 안녕하세요, 정크입니다. 오늘은 스즈메 문단속 리뷰입니다. 사실 본 건 2월 말에 시사회로 봤었지만 그래도 개봉 시기에 맞춰 올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제야 리뷰를 올리게 되네요. 스포일러가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먼저 신카이 마코토 감독하면 작화를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흔히 빛의 마술사라고 표현을 하며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자랑하여 한 장 한 장이 배경화면으로 저장하고 싶은 그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번 작품은 한층 더 진보한 작화를 보여줍니다. 일단 기존 작화에 비해서 확연히 눈에 띄는 건 부드러운 움직임입니다. 기존 작품들도 동화에 쓰이는 프레임이 적은 건 아니었지만 이번 작품은 전반적으로 더 부드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여러분이 체인소맨 같은 작품의 일상 작화에서 느낄 수 있는 부드러운 움직임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그 덕분에 이번 스즈메의 문단속이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작품 중에서 가장 액션이 많다고 볼 수 있는데 부드러운 작화와 액션이 잘 어우러져서 좋았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좋다고 느껴졌던 점은 공간감입니다. 이번 작품은 많은 레이어를 이용해 공간감을 연출했습니다. 일반적인 애니메이션의 경우 인물과 배경 2장의 레이어가 기본이고 비가 오거나 특수한 경우 3장에서 4장까지 쓰이기도 하는데요. 스즈메의 문단속 같은 경우 인물의 앞과 뒤로 따로 움직이는 레이어가 꽤 많았던 것 같아요. 배경 속 구름도 2-3장의 레이어가 따로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었고 인물이 클로즈업 될 때에도 오브젝트나 파티클 효과 등을 놓는 등 공을 많이 들인 티가 나더군요. 물론 3D로 작업한 장면도 많고 이 레이어를 이용한 연출은 날씨의 아이에서 장마의 느낌을 내려고 썼던 연출이라 처음 시도한 건 아니지만 이전 작품들과 가장 차별화되는 부분이고 신카이 마코토 감독 작품 중 작화로서는 여기가 최고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작품이 로드무비 같은 방식이라 배경이 다양해진 점도 정말 좋았습니다. 규슈를 시작으로 일본의 다양한 지역을 다니는데 제가 너의 이름은 국내 GV 당시 감독님께 도쿄 그리고 신주쿠를 벗어날 생각이 있냐고 질문했었던 추억이 스쳐 지나가네요. 新宿でいいのかな。次新宿だったらさすがに出しすぎじゃないと思いますか? 다음번에도 신주쿠로 할까 싶기도 한데 다음에 또 신주쿠 나오면 너무 많이 나온 것 같은가요? 그리고 지금부터 설명하는 부분은 저는 좋았으나 사람에 따라서는 싫어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너의 이름은과 날씨 아이는 작품 속에서 레드윈프스의 보컬이 들어간 노래로 채우면서 OST가 폭발적인 인기를 얻기도 했었지만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같다는 비판도 나왔었는데 이번 작품에 레드윈프스가 참여를 안 한 건 아니지만 대부분 가사가 없는 OST 위주로 참여를 했고 가창에 참여한 건 주제가 한 곡 정도입니다. 대신 보컬이 있는 노래는 과거에 인기 있던 일본 가요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남자 그 여자 사정으로 알려진 이노우에 요스이의 곡 꿈속으로가 나오기도 하고 마녀 배달부 키키를 보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아라이 유미의 루즈의 전원이 흘러나옵니다. 이 외에도 우리 귀에도 익숙한 은하철도 999부터 너의 이름은과 날씨 아이 OST도 재활용되는 지점들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변화가 꽤 반가웠지만 너의 이름은처럼 레드윈프스의 보컬 OST를 기다리셨을 분들에게는 아쉬운 변화겠죠. 그리고 신카이 마코토의 재난 3부작이라고 할 정도로 잘 살펴보면 스즈메의 문단속 속에는 지난 작품들의 그림자가 짙게 남아있습니다. 먼저 이번 주인공인 스즈메와 소타의 관계는 날씨의 아이의 호다카와 히나의 반전 같은 느낌이죠. 물론 호다카는 자의에 의한 가출이었고 히나도 원해서 능력을 얻거나 희생한 건 아니었지만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하는 상황은 꽤 유사했어요. 이들의 가장 큰 차이는 호다카는 세상 따위 조까
나는 희나만 있으면 돼 였고, 스즈메는 세상도 소타시도 구하고 싶어 일 겁니다. 또 앞서 이야기했던 로드무비 같은 구성은 너의 이름은에서 타키가 미츠하를 찾아 이토모리를 찾아가는 과정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래도 저는 그 과정에서 주인공 스즈메가 다양한 인물과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도 좋았고, 재난을 막으면서 사실상 남들을 도와주고 있었지만 자기 목숨을 귀하게 여길 줄 모르고 과거 일로 어딘가 망가져 있었던 스즈메가 자신을 고치는 과정들이 잘 표현되고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액션을 더하고 감성을 덜어낸 부분은 기존 신카이 마코토 팬들이 보기에 꽤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역동적인 액션과 일부 스토리에서 보이는 감성이 미야자키 하야오의 느낌이 드는 것도 있는데, 본인들도 이 부분을 꽤 의식하는 연출도 있어 이 부분에서 배신감 같은 걸 느끼는 분도 있더군요. 하지만 저는 감정 과잉이 아니라 좋았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작품의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공감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많은 변화를 꾀했다 해도 이 작품은 여전히 세카이게 그 잡채죠. 두 주인공이 우연히 만나고 종말에 가까운 대위기와 헤어짐을 겪지만 끝내 그들은 역경을 이기고 제외하는 그러한 전체적인 틀 자체는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호불호 포인트에서 불호가 많거나 이런 세카이게에 대한 감성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신카이 마코토가 신카이 마코토 했네 정도로 받아들여지기 쉽다고 생각해요. 날씨아이 때보다 확실히 친절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래서 왜 저렇게 되는 건데, 왜 둘이 저렇게 절절한 건데 하는 등의 의문부호를 띄울 분들도 꽤 많을 것 같았습니다. 또 일본은 직접적인 지진 피해를 겪는 나라고 재난 문자만으로도 사람들이 PTSD가 올 정도로 공포감이나 여러가지 공감대를 불러올 것 같은데, 우리나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연결고리가 약하다 보니 정서적인 다름이 있을 거고요. 마지막으로 작품에 대한 여담들입니다. 대본을 쓰면서 작품에 등장하는 고양이 다이진과 재난인 미미즈의 설정을 찾아보던 중, 다이진은 먼 옛날 소타와 같은 어린 토시지로 본인을 희생해 미미즈를 봉인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를 희생하려는 스즈메에게서 과거의 자신을 보게 되고 다시 자신을 희생하기로 결정한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뭔가 날씨아이에 이어서 인간을 산재물로 쓰는 쓴맛이 나는 설정인데, 이것에 대해 단편적인 묘사만 더 있었어도 앞서 말한 다이진의 희생과 그 의미가 더해져 엔딩에 더 깊이감을 주지 않았을까 싶었습니다. 다이진이 스스메를 따르는 관계성 같은 것도 좀 더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다이진과 사다이진은 각각 흑과 백인데 본 모습으로 돌아가면 컬러가 바뀌는 점이나, 미미즈는 지렁이의 일본말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지렁이는 머리와 꼬리를 구분하기 어려운 점, 그리고 들어가는 곳과 나오는 곳이 같은 문, 어린 스즈메와 현재의 스즈메가 조우하는 것, 주인공들의 첫 만남과 같은 구도의 엔딩까지 이번 작품은 전체적으로 순환의 고리 같은 게 강조된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또 전철 장면이 등장하는 부분에서 어떤 분들은 초소고센치의 불길함을 느껴 배드엔딩이 될까봐 노심초사했다는 이야기도 재밌었습니다. 자, 스즈메의 문단속 앞서 말한 걸 종합해서 정리하면, 기존 신카이 마코토 작품의 틀은 유지하면서 대중들의 요구에 맞춘 새 인테리어를 감행한 작품으로 그 새로움이 촌스러우면 불만족할 것이고 반짝반짝해 보인다면 충분히 즐거울 작품이라고 봅니다. 제 스즈메 문단속 리뷰는 여기까지고요. 리뷰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영화, 애니메이션 그리고 서브컬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제 한 줄 평으로 마무리할게요. 사랑은 열린 문, 트라우마는 닫힌 문.